네. 저는 오늘 메디컬 AI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지금 기업에서 그 AI, 메디컬과 막 엄청 관련이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메디컬 AI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 사업 영역 확장을 할 때, 메디컬 AI가 이제 규제화돼서 도입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어떤 걸 고려를 해야 할지 조금은 좀 뭉툭하게, 좀 제너럴하게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주제를 정했었어서 그랬는지, 이번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골랐던 논문 자체도 너무 두루뭉술하게 다뤄진 FDA가 어떻게 이 메디컬 AI 레귤레이션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지, 구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뤄져 있어서 사실 오늘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주제를 정해서 좀 더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선은 실제적으로 FDA가 헬스케어 관련된 AI를 규제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형식들을 도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공유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FDA에서 승인한 AI가 도입된 그런 디바이스들이 벌써 100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FDA에서는 다양한 이런 어프로치들을 통해서 이런 규제를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가 처음으로 승인을 했던 그 AI Enabled Medical Device가 이제 약 30년 전에 팹넷이라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게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펩스미어 검사 결과에서 그 미스다이그노시스를 예방하는 거를 목표로 만들어진 AI였는데, 이게 정말 실제로 정확하고 실제로 휴먼이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낸다라는 연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적으로도 이펙티브하지 못해서 이제 시장에서 어, 추방된 적이 있었던 이제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제는 이제 그 이후로 AI 관련된 AI enabled medical device가 급증하기 시작해서 이제 1000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FDA에서는 이런 AI 메디컬 디바이스를 통해서 퍼블릭 헬스에서의 이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더 강화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규제나 이제 최선의 치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적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게 규제를 좀 완화하기도 하고 조금은 좀 설정하기도 하고 하는 거를 이제 FDA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요하게 FDA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두 가지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다 일괄적으로 AIMD에 대해서 딱 빡센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risk-based approach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AIMD가 다루고 있는 업무의 강도에 따라서 이제 레귤레이션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건강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좀 생활적인 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모델에 있어서는 아예 FDA에서 승인도 필요 없다라는 방향이 이제 한 극단이면, 반대쪽 극단은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메디컬 디바이스, 원래 트레디셔널하게 사용하고 있던 그런 의료기기에 이런 모델을 도입하는 경우가 이제 가장 강력하게 규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범주 내에서 그 레귤레이션의 정도를 이제 변화시켜가면서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를 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토탈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어프로치인데, 이는 이제 기존에는 어느 정도 도입될 때에만, 기존의 이제 의약품이나 기존의 의료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도입되기 전에 이게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평가하고, 이제 건강분에서도 하고 다양한 임상을 거쳐서 승인이 되고 나면 그 후에 평가에 있어서는 그렇게 빡세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제 AI가 활용된
메디컬 디바이스에서는 반드시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포스트 마켓 모니터링도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토탈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어프로치라고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름을 붙여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FDA에서 프레임워크로서 내놔야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런 기술들이 평가되고, 그다음에 뭐 규제나 법적으로도 이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프로치를 우리가 내놔야 된다라는 게 이제 FDA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생태계 내에서 이제 산업계나 다른 법조계나 이런 부분과의 소통도 많이 하고, 이 FDA에 가지고 있는 권한도 더 커져야 한다라는 주장도 같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현재는 그게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게, 이제 포스트 마켓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할 때 저희가 뭐 임상 실험을 하든 뭐 다양한 연구를 하지만, 그 로스되거나 또는 좀 로스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평가가 이루어져야 이 AI 평가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연구하던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로스되는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무시하고 아예 모수에서도 빼버리고 연구를 했던 것 같은데, 이 AI 사이클에서 평가를 위해서 그런 로스된 데이터도 중점적으로 잘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지금의 챌린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리커런트하고 컨티뉴어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또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이걸 위해서 이제 개발하는 디벨롭먼트 커뮤니티도 그렇고, 이제 임상을 하는 클리니컬 커뮤니티도 그렇고, 이런 지속적인 평가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이해를 하고 이런 레귤레이션을 도입하기 위해서 아직 엄청난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 말했던 펜넷 같은 경우처럼 이제 파이낸셜 리턴 ROI가 나와야 이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잘 고려돼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비용적인 측정에 있어서 사실 예방적인 측면이나 또는 의료진들의 그런 시간을 아껴서 효율성을 높여서 그 조금 더 환자와 소통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무형적인 가치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가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시장에서 이해를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적절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ROI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또 한 가지 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챌린지야. 그래서 이제 FDA에서는 본인들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커뮤니티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좀 규제들을 인터내셔널하게 만드는 것도 FDA의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스탠다드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최윤석 대표님이 공유해 주셨던 그 블로그에서 좀 볼 수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FDA에서 되게 어쩌면 너무 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굿 머신러닝 프랙티스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하는 게, 결국에 평가할 만한 또는 이제 스탠다드라고 할 만한 기준이 없으면 계속해서 좀 그 기준이 없는 싸움, 기준이 없는 노력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찌 보면 당연하고 어찌 보면 형식적이더라도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 하게는 이제
다양한 디클레레이션들이 있어서 제네바, 뭐 함부르크, 홍콩, 리스본, 마드리드, 오타와, 도쿄, 베니스, 뭐 헬싱키 이게 다양한 디클레레이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디클레레이션 오브 헬싱키에서 이번에 10번째 개정안을 내면서 여기서 이제 AI를 메디컬 리서치나 글로벌 스케일에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떤 부분이 있었나 하고 조금 살펴보았을 때 그런 리서치들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어디서 오리진 되었는지에 대해서 에티컬하게도 리걸하게도 레귤레이터리하게도 고려를 해야 한다. 또, 또 이제 이게 인터내셔널하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정말 이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데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텍팅 프라이버시에 중점이 되어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쉐어링 데이터에 중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다양한 거버넌스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고려를 잘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규제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AI에 대한 리터러시가 낮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AI 엑스퍼타이즈들이 그런 규제 영역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규제 영역에서 이제 엑스퍼타이즈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 영역에서는 AI 리터러시가 떨어지고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AI들이 어떤 harm을 줄 수 있을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찾기 위한 노력들을 리서처들이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야 한다라는 거를 이제 선언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약간 뭐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지만 조금 FDA에서 이런 기준들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고 여전히 이제 LLM 같이 이제 Gen AI, LLM이나 같은 Gen AI들이 어떻게 도입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 많다. 이런 내용 정도로 좀 다뤄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다음번에는 그 규제의 제일 최소 영역, 이제 헬스케어 쪽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제 규제의 어느 정도 그 경계에 있는 부분들,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거를 고려했을 때 이제 FDA 승인이나 이런 규제 영역을 들어가게 되고 어떤 거를 어떤 범위까지는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고 그 부분을 조금 더 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공유드린 내용은 여기까지.